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정답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다수결의 원칙 같은 경우가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민주적인 그러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에 대해서 저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로요, 작년 2022년 12월 28일서부터 30일까지 전문가 812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50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장 상황 평가들을 보면요. 서울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매우 높음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높음, 적정, 낮음, 매우 낮음 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높음이 가장 많고요. 매우 높음, 적정, 낮음, 매우 낮음 순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들을 보면요. 서울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면 서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0% 하락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요. 소폭 상승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보합이 그 다음 순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순으로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하락한다는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보면요. 비수도권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폭 하락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5에서 10%, 소폭보다는 좀 더 하락한다는 비율과 보합과 소폭 상승 10%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 같은 경우가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서울보다는 하락한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전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큰 그림 하에서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평가가 나왔을까요? 그러한 효과성에 대한 조사부터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요. 계속 강화가 된 시점에서요. 2021년도 시행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향후 시장 안정 효과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전세시장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같은 경우가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58.6%,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68.2%로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원, 금융기관, 부동산 전문가가 평가한 그러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혹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결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임대차 3법이라는 그러한 2021년도 큰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추후 추가적인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세시장 안정 효과에 효과가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 같은 경우는 13.1%에 그칩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들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월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이후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부정적 평가를 많이 내린 그러한 상황이면서 추후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2022년도 초 같은 경우는요,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주간 대비해서는 하락으로 반전한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다만 2022년도에는요,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 같은 경우가 과반이 넘는 54.3%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전세가 같은 경우나 매매가 같은 경우도 하락할 그러한 우려가 수도권보다는 더 높다고 그러한 설문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향후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요,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가장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낮다는 응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말씀드렸을 때 이번 정권하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전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렸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향후 매매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정책 같은 경우도 금융이나 규제나 세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응답자 비율 중에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 같은 경우가 43%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해서 금융규제, LTV나 DSR 등 담보대출을 강화를 시키면서 수요를 억제를 했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답변이 43%로 제일 높습니다. 현행 유지가 39%,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답변 같은 경우는 18%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책으로는요, 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답변 같은 경우가 38%, 조금의 차이로 완화해야 된다는 답변 같은 경우가 36%를 따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금융규제 같은 경우는 저도 완화해야 된다는 점에 한 표를 드리고요. 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대비해서 신규 분양 같은 경우가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분양 같은 경우 사전 청약 지구들을 봐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분양 결과를 봐도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그 평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유독 높은 그러한 경쟁률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양 구멍 같은 경우도 당첨되는 구멍 같은 경우도 좁은 상태에서 로또 분양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같은 경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이 46%로 가장 많고요. 완화, 강화 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일부 동의하는 반면 일부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전매 제한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매 제한 제도를 강화시키면서 기간이 좀 너무 길다는 개인적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제도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간을 너무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전으로 다시 돌리면서 너무 길지 않게 완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청약 자격 제한 강화 같은 경우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청약 자격 제한 강화 같은 경우는
의미가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분양시장의 당첨자 순위를 보면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그 점수제나 가점제나 아니면 청약통장 납입순이든 금액순이든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규 분양시장에 당첨 확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 자격 제한 강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청약을 놓는다고 해도 당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화는 큰 의미는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전국이 규제화 되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 투기 지역에 강화를 하는 거는 거래 규제를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강화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을 드리지만요. 투기 지역 지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핀셋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핀셋 규제가 아니면서 전체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화되는 역할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소프트하게 옛날에 버블세븐 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를 투기 지역으로 강화를 하면서요. 그런 지역들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을 드린다고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기 억제책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이 44%로 가장 많이 따르고 있고요. 현행 유지, 완화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세제 측면에서는요. 취득세든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응답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답변들이 나온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세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는 사기도 힘들고요. 주택을 보유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그러한 부동산 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너무 강화를만 시키는 그러한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는데요. 응답 비율들을 봐도요. 취득세도 완화 답변 같은 경우가 53%, 보유세 같은 경우는 43%,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완화를 시켰지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무겁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가구 3주택 기준으로 지방세 포함 82.5%나 세금을 매기면서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파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로 돌리면서 매년 증여가 계속 비중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제가 영상도 말씀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완화 비중이 63%로 가장 답변이 많은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세제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들을 봐도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요. GDP 대비 2019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취득세가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화하자는 비율 같은 경우도 과반을 넘긴 53%로 높게 나온 것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KDI의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상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 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일치하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부동산 전문가 같은 경우도 다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있으면서 응답 비중을 봐도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러한 답변들이 가장 많으면서 그 중에서도 세제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면서 추후에는 완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2022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